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고혈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소개해 주실 김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 심장내과에서 동맥경화, 네. 그리고 고혈압과 심근경색증 관련된 혈관 중재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이 고혈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시간을 5시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또 궁금하신 거 이제 저희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면서 궁금증도 해결하고 또 기프티콘을 여러분들은 얻어가실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니까요. 소통하면서 진짜 집에서 나가기 요즘 무서운 그런 또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또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궁금증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고혈압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네.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혈압에 대한 진단 방법, 그리고 고혈압의 혈압을 재는 방법, 네. 그리고 그 고혈압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 주로 이제 운동요법, 생활요법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요. 네. 정례도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고혈압이 치료가 안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좋아지는가, 그걸 젊은 분인데요. 그 정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네. 여러 그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질의응답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고혈압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그 고혈압은 저희들이 진단 기준이 140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9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도대체 140에 90이 어디서 나왔나 이게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10만 명을 쭉 세워놔요. 네. 그 10만 명의 혈압을 쭉 재니까 가장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혈압이 보니까 120에 80이에요. 네. 근데 140에 90 이상부터는 사망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심근경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 이런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140에 90은 나쁜 혈압이구나.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리고 네. 고혈압 기준으로를 140에 90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재밌죠? 근데.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고혈압과 이 저혈압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네.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예, 예. 네. 이게 저희 고혈압 학회에서 네. 이야기하고 있는 고혈압 진단 기준인데요. 네. 고혈압은 저희들이 1기, 2기로 나누고요. 수축기혈압이 140에서 159 이상인 경우는 1기 고혈압,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고혈압이라는 이야기고요. 네. 160 이상이 되게 되면 좀 심한 고혈압, 빨리 조절해 줘야 될 고혈압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근데 우리가 정상 혈압을 보시면 120, 80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가장 최적의 혈압은 120에 80이라는 거고 120에서 140 사이 이 혈압은 저희들이 주의혈압 내지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네. 약물 치료를 해야 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혈압으로 인정을 하고 생활요법, 그러니까 식이요법이랄지 운동요법을 해야 될 그런 단계를 보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저혈압이라고 부르면 보통 수축기혈압이 90 이만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저혈압은 주로 젊은 여성들한테 많아요. 그렇군요. 예, 젊은 여성들한테 일반적으로 많은데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래 사는 장수의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건강한 성인에서 혈압 증상이 없는, 네. 저혈압 증상이 없는 저혈압은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혈압이 낮은데 심장에 병이 있는 사람들, 네. 또 어디 다쳐가지고 피가 흐르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감염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혈압이 낮은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치료를 빨리 해야 될 그런 거고요. 증상이 없는 저혈압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셔도 사는 데는 뭐 아무런 지장이 그렇군요.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보통 저혈압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더 뭐 힘들다 뭐 이런 뭐 저혈압이라서 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뭔가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완치가 되면 약을 한 번만 딱 먹으면 고혈압이 없어져야 되는데 평생 조절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죠. 조절해 나가야 되는 병인데 이게 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또 음식 습관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 같은 것도 있고 혈관의 수축과 관련된 것도 있고 호르몬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치료를 정확하게 못 하기 때문에 조절해 나가는 건데 저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자가 그 정상인이죠. 정상 성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혈관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것 뿐이지 어떤 병적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혈관의 이완이, 혈관이 보면 우리 몸 안에서 파이프처럼 다 굳어 있는 게 아니고 수축과 이완을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더 왕성하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죠. 늘 혈압을 재면 이제 130 후반, 80 중반 정도로 나오는데 더 이상 치료는 필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희들이 고혈압을 치료하는 게 이제 저희 140에 90부터는 약을 복용하고 있고요. 이 정도, 그러니까 140 미만인 경우들은 약물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전체 고혈압 과정 중에 저희들이 꼭 해줘야 되는 치료요법이 뭐냐 하면 음식물을 덜 짜게 먹는 거, 그리고 불필요한 음식을 안 먹는 것들, 그리고 운동요법, 체중 감량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고요. 자, 약을 먹어가지고 140에 9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저희들이 단박에 약을 끊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 이외에 운동요법, 생활요법이라 그러죠. 그런 걸 꾸준히 하고 이제 안정이 돼 있으면 약을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장에 병이 있거나 또는 이제 풍이 있었던 분들, 또 혈관에 병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목표 혈압이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고혈압, 그러니까 고혈압만 있는 건강한 성인들은 140을 치료 목표로 하는데요. 심장에 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130 아래까지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심장에 병이 있었다, 당뇨병이다, 혈관에 무슨 동맥경화가 있다 이런 경우는 130 아래로 치료 목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능한 한 약물 치료를 지속하시는 게 예후에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혈압약을 먹은 후에 경과가 많이 좋아져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도 가능한지 여쭤보신 분한테도 좀 대답이 됐을 것 같은데 정말 혈압으로만 또 고혈압으로만 해서 많이 좋아졌다면 약을 서서히 끊는 방식으로 해도 괜찮지만 그 외에도 합병증이 좀 있었거나 그러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혈압에 고기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오리고기나 닭고기도 안 먹는 게 너무 잔인한데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볼게요. 그 전에 먼저 이것부터 보죠. 이게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률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될까 궁금 많이 하는데 30세 이상 남성의 35%가 고혈압이고요. 30세 이상 여성이죠. 잘못됐네. 35%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남자 3명 중에 1명, 여성분은 5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이에요. 이제 전 인구로 따지면 한 30% 정도가 고혈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생활요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덜 짜게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금을 12g 정도를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WHO에서 권장하기로는 6g 정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6g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 그러면 그 커피 스푼으로는 하나 정도. 정말 적네요. 그 밥 숟가락으로는 한 반틈 정도 되거든요. 근데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거 뭐 어려운 일이긴 한데 가능한 한 소금을 줄여주면요. 혈압이 약을 안 먹어도 5 정도 떨어져요. 그리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혈압이 시수축 혈압이 5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2개만 해도
10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약이 필요 없게 되겠죠. 높지 않은 분들. 근데 운동은 하루에 한 30에서 40분 정도, 한 주당 5회 정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요. 뭐 운동도 여러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가장 좋은 게 이제 유산소 운동이죠. 뭐 러닝을 하거나 걷기라 하게 되면 빨리 걷는 거, 또는 수영도 좋고요. 네. 뭐 체조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그 댄스인가요? 그것도 매우 좋습니다. 네. 근데 고혈압 환자는 그러면 헬스장에서 근력하면 안 되냐?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심장에 병이 있지 않은 분, 건강한 고혈압 환자분들은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주당 한 2회 정도, 3회 정도 해주면 오히려 근력이 생기면서 당뇨병이랄지 대사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은 단계적으로 쭉 올라가는 조금씩 근력 운동량을 늘려서 운동을 하는 것은 권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곡이냐보다는 전체적인 소금 섭취도 줄이고 이제 운동도 또 꾸준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고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고기는 먹고 어떤 고기는 먹지 마라. 뭐 그러시는 저희들은 그런 건 없어요. 네. 이제 고기를 육류 섭취를 쭉 해오셨던 분들은 갑자기 끊으면 근력이 떨어지고 또 체력 저하와 기운이 없어진다는 그런 걸 많이 호소하셔요. 그러니까 육류는 적당히 섭취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종류에는 관계없고요. 옛날 어르신 분들은 오리고기가 열이 없고 닭고기가 열이 많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꼭 그런 구분은 뭐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육류 섭취하실 때는 가능한 살코기 부분 위주로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렇군요. 네. 정말 이 고혈압 파트에서 많은 질문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변이형 협심증,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 완치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변이형 협심증은 뭐냐면요. 협심증이 저희들이 심장혈관에 동맥경화 기름때가 쌓여가지고 피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걸 이야기를 하는데 저 변이형 협심증은 뭐냐면 혈관 안에가 동맥경화가 쌓이는데 약하게 조금 쌓이는데 혈관이 수축을 해요. 아주 확 오므라들어가지고 심한 경우는 혈관이 아예 다 막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혈관이 과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건 아직까지는 완치가 또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혈관을 늘러뜨리는 확장시키는 약을 쓰시면 평생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완치가 어려워서 약을 꼭 먹어야 되는 게 있고요. 심방세동은 좀 부정맥입니다. 맥박이 이제 불규칙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인데 오래되면 심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죄송스럽게도 이것도 아직도 저희들이 완치를 못하고 있고요. 요즘에 약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드시면은 그래도 상당히 증상과 풍 예방에는 효과적이기 때문에요. 정말 이 고혈압이 무섭지만 사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저도 이제 저희 가족 내력이 사실 고혈압이 저도 이제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친가가 전부 다 고혈압이셔가지고 저도 항상 이거를 주의를 하면서 보고 저도 되게 조심을 많이 했었는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쪽도 같이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때 너무 공감이 돼요. 사실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도 이제 고혈압 때문에 이제 심장 수술을 같이 하셔서 심장약을 평생 지금 이제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경과를 보고 혈압이 내려가면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혈압 치료는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못 끊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보셨듯이 적절하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체중을 빼주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3, 4개월 정도 돼도 그 정도만 돼도 혈압이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런 경우들이라면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혈압약이 무슨 보약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운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혈압이 적정하게만 내려오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그게 되게 어렵죠.
사실 약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식습관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부터 사실 먼저 선행이 되고 같이 약이 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임신 준비 중인데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합니다. 또 임신하신 분들인데 고혈압이신 분들은 또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될까요? 상당히 저것은 전문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셔야 되고요. 네. 자가로 하시는 경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거에 이제 원래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한 경우인지, 제가 임신을 해가지고 고혈압이 생긴 것인지, 또 고혈압이 있으면서 단백뇨가 나오는 것인지 좀 잘 구분이 안 가는데요. 네. 어쨌든 임신성 고혈압은 병원에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이 약을 이제 혈압이 있는데 임신을 하신 경우 약을 끊는 경우가 생기는데 전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한테 이제 태아한테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전성이 입증된 혈압약이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꼭 드셔야 되고요. 혈압이 안 드신 상태에서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임신이 지속되면 애한테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 가능한 한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전문가와 함께 좀 그 시간을 같이 견뎌내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경계성 혈압이 어떤 건가요, 교수님? 그런 여기 이제 보시면 경계성이라는 고혈압은 저희들이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단계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고혈압 전 단계. 수축혈압이 고혈압은 아니지만 정상은 아닌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위험도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거나 또는 혈관의 동맥경화, 뭐 심근경색, 협심증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경우도 약을 저희들이 씁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없이 단순 고혈압은 약을 드실 필요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운동 잘하고 또 먹는 거 좀 조절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즐겁게 사시는 게 너무 중요하죠. 스트레스 안 받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뭐 내가 너무 나이가 많지 않은데 혈압약을 먹는 게 좀 문제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이 좀 개선이 된다면 약을 굳이 먹지 않더라도 정상 범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환자분 한 분 이게 고혈압을 왜 치료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이거 아주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치료를 하는 이유는 오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분은 42세 남자분이신데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고요. 2년 전에 혈압이 180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혈압이죠. 근데 증상이 없으니까 약을 안 드신 거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숨이 차셔가지고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전도고 엑스레이인데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삐쭉삐쭉한 것이 되게 높잖아요. 심장이 왜 상하냐면 고혈압인 경우에 혈압이 우리가 흔히 어디서 이제 지하철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또 추가로 태우려면 뒤에서 엄청 세게 밀어줘야 되잖아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심장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팔 근육이나 다리 근육은 근육이 쌓이면 오래 살아요. 근데 심장 근육은 이게 많이 쌓이면은 오히려 심장이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심장이 엑스레이상에 또 엄청 커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장이 비대한다 그러죠. 이러면은 이제 심장이 수축해서 피를 뿜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숨이 찬 거죠. 이분은 입원시킨 알아지고 고혈압이 아니고 심부전, 심장이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검사하고 약을 썼는데요. 2달 만에 보시면 맥박수가 많이 줄었죠. 안정되고요. 이 삐쭉삐쭉 한 것도 많이 줄었어요. 보시면 아시겠는 거 모르겠네. 그리고 엑스레이도 이게 4월 거고 6월 건데 물론 아직은 2달밖에 치료 안 했으니까요. 근데 심장이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이렇게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많이 줄었죠. 결국은 이제 이분은 이게 젊은 나이여도 혈압이 180인 경우는 무조건 치료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140에 90 이상을 약물 치료를 해서 떨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조절을 하면 오래 살기 때문이에요. 병 없이. 그러니까 아까 그분도 40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혈압이 140에 90이고
생활요법을 한 3개월 정도 충분히 했는데도 혈압이 안 떨어지신 분은 당연히 약을 드셔야 되고요. 약사분께서 너무 젊은 나이에 먹어서 문제가 되느냐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즘 혈압약은요, 상당히 오랫동안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드셔도 크게 문제 없이 지내실 수가 있고 오히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내가 증상이 먼저 있다면 그거를 해결하는 거가 저도 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혈압계에 따라서 혈압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정확한 건가요? 그 혈압계는 저희들이 예전에 보면 수은혈압계, 그러니까 병원 가면 이렇게 간호사들이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수은 느낌이 쭉 올라가는 걸 봤는데, 지금은 수은 혈압계에 따라서요, 수은 혈압계는 올해부터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서 아마 보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동법, 이제 자동 혈압계가 하나 있고, 이제 그 아데로이드 혈압계라고요.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자동 혈압계로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대비. 그래서 팔목형은 아직은 쓰시지 말고요. 어깨를 감는 자동 혈압계는 거의 기존에 있는 혈압계하고 동일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저분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혈압이 잴 때마다 다르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혈압이 잴 때마다 똑같으면 그건 로봇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혈압이 잴 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이란 것은 그 한 번 심장 박동했을 때의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기분이 아주 안 좋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곤한 상태면 혈압이 또 올라가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잴 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이제 뭐 임상 연구를 하고 정확하게 재야 될 때는 5분 동안 안정 상태에서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카페인 섭취 안 하고 안정 상태를 충분히 유지한 상태에서 2번 내지 3번을 재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혈압계가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되지는 않고요. 다만 정기적으로 점검은 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 혈압계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평균적으로 계속 똑같이 뭔가 높게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조금 의심을 좀 해봐야겠어요. 협심증이나 심방세 등 심장 질환약이 한 7알 정도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신대요. 이 많은 약을 오래 먹어도 부작용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양날이 칼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약은 실은 독약일 수 있어요. 가능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필요한 약만 처방을 하고 있고요. 아마 7알을 드시게 된 게 뭐 심장혈관의 동맥경화, 또 부정맥, 그 다음에 고지혈증, 혈압, 그 다음에 혈액순환제 아마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필요한 약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꼭 필요한 약을 쓰게 되면 안 쓴 환자분에 비해서 오래 삽니다. 그래서 약을 쓰는 경우이니까요. 꼭 써야 될 약은 의사의 지시대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군요. 고혈압으로 인해 심장 두근거림이 느껴질 수도 있을까요? 부정맥 검사 받았는데 부정맥은 아니라고 해서요. 그 두근거림은 원인이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뭐 많죠. 부정맥부터 시작해서 자기 심리 상태, 또 불안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뭐 고혈압으로 인해서 심장 두근거림은 혈압이 아주 심해가지고 아까 이 환자처럼 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두근거림이 느껴질 수 있고요. 고혈압이 다이렉트로 두근거림은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원인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건강하시고 다른 병이 없다면 일단은 조금 안정 상태에서 좀 지켜보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부정맥도 의심을 해야 되니까 한번 병원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낭만 고막님께서 혈압 한 번만, 혈압이 이제 1년간 계속 150에서 165 사이였는데 가끔 135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또 그때 상황마다 좀 다른 경우인가요? 그렇죠. 저런 경우는 아마 쟤는 환경이 아마 집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저런 경우는 먼저 제가 혈압계를 하나 구입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혹시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하나 드릴 수도 있고요. 하셔가지고 일단 안정 상태에서 혈압을 좀 지속적으로 재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군요. 그런 상태에서도 혈압이 150이면 당연히 약을 드셔야 되고, 135가 한 번 나왔던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에서 계속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데, 사실 한두 번 뭐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는 경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쟤는 환경도 다르고 심리적인 영향도 있을 테고, 뭐 쟤는 충분히 안정을 취하고 당연히 재는 게 맞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또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담배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전자담배로 바꾸는 게 더 나을까요? 담배를 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담배는 뭐 호흡기 선생님께서 아마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전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심혈관 쪽에는 약간 뭐 아직 데이터는 많지는 않은데요.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전자담배도 유해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요.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합병증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고혈압이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이제 오래 살기 위해서인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머리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졸중, 중풍이 있고요. 가슴으로 내려오면 심장, 심근경색증 아시죠? 여기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이랄지 한때 김정일 위원장, 그 다음에 콩팥, 콩팥에 이제 혈압이 높으면 이것도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초혈관이나 다른 동맥에 동맥경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네요. 우리나라 심근경색증 환자 데이터를 보면요, 심근경색증 환자 중에 60% 정도가 고혈압이 있어요. 그리고 흡연하시는 게 한 절반 정도 되고요. 특히 50세 미만 심근경색증 환자들은 흡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6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 요즘에 되게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과로도 많고, 그런 경우는 한꺼번에 스트레스와 담배, 또 과음, 과로를 좀 안 하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너무 이게 와닿는데, 저희 이제 아버지도 심근경색증이었는데 50세 이하에가 차마 그 나이가 되시기 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흡연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된다는 거를 들었는데 거기에 유전력까지 있으셨어가지고 너무너무 와닿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요 근래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가족력에 고혈압이 있는데 검사 받으러 가야 할까요? 했는데 검사를 한 번은 받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고혈압 증상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그 고혈압이 다른 말로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저희들은 부릅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간혹 이제 제일 많은 증상은 이제 뒷목이 뻐근하거나 두통 이런 것이 있는데, 상당수 분들은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혈압을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인지율, 그러니까 내가 고혈압이 있다고 아는 게 최절반 정도, 최근에 이제 60%까지 올라왔죠. 이제 아직 100%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을 느끼신 경우는 일단은 혈압을 재보는 게 순서가 되겠고요. 그 혈압이 뭐 집에 혈압계가 없다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은행도 괜찮고, 일단 재봐가지고 40에 90 이상이다 그러면요, 먼저 병원에 오시면 더 좋고요. 저희들이 상담해주고 운동 처방도 해드리니까. 아니면은 한 2, 3개월 정도 식습관 좀 덜 짜게 먹거나 운동해 보시고요. 그러고도 안 되면 오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뭐 두 번째로 이제 유전약인데요. 고혈압이 유전병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요. 근데 유전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전 경향이 있다. 확률이 좀 이렇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유전병은 유전체, 그러니까 DNA에 묻어가지고 이게 계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혈압은 상당히 많은 이 팩터들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인자들이 그 유전 팩터들도 여러 개가 작용을 하고 하나가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100% 1대1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고혈압이면 아들이 절반이 고혈압이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게 있어요. 한 50%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고, 환경적인 요인, 이게 또 한 50%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두 분이 다 고혈압이면 아들은 절반이 고혈압인 경우들이 많아요. 딸은 한 3분의 1.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것이 100% 유전은 아니지만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려받는 게 유전체만 물려받는 게 아니고 식습관, 운동 습관도 물려받아요. 같은 집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짜게 먹고 뭐 국물 좋아하시는 집안에서 계속 그렇게 먹고 자라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습관도 결국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완치가 안 되는 게 그런 이유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사실 이 가족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가거든요. 그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고 같이 자라면서 이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도 많이 이제 비슷해지기 때문에 좀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나트륨 섭취가 높으면 고혈압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괜찮냐라고 하시는데, 먼저 나트륨부터 줄이시는 걸 제가 먼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겠지만 먼저 줄이는 게 좋겠죠. 사실 제가 좀 아까 궁금했던 게, 어떤 40대 여성분께서 저혈압이 심해지고 섬액과 동반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섬액이라는 게 어떤 거죠? 섬액은 내기 느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게 되면 한 번에 뿜어내는 양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1분 동안에 몇 회가 뿜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체 1분 동안에 심장에서 피가 나오는 양이 되는데요. 네. 섬액, 몸에 다른 뭐 심장 혈관계통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섬액은 또 오래 사는 신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심폐기능이 아주 좋은 황영조 옛날 마라톤.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축구 선수 누구죠? 이번에 어쨌든 네. 군대 간 네. 그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맥이 한 50개 정도나 뛰죠. 보통 정상이 60개에서 네. 한 90개 정도 된다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섬액 자체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간혹 섬액을 맥이 느려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대니까 아마 젊은 여성이죠. 젊은 여성에서 혈압이 낮고 맥이 느린 경우들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 증상이 어지럽다고 해서 다 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어지럽거나 많이 어지럽고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는 아마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규칙적으로 또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네. 음식 섭취도 충분히 하시고요. 그래도 만약에 증상이 동반되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다른 부정맥이 있는지 또는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고혈압이라는 게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뭔가의 그런 증상, 어떤 이렇게 그냥 질병 이런 거인 줄 알았는데, 듣다 보고 저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혈관에 이제 혈관의 그 압력이 높아지고 심장한테 무리가 좀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그 초반에 잡는 게 좀 중요한 그렇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걱정하시는 게 뭐 나이가 어려서 약을 복용하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위험하면 먹는 게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 사는 비결이 되는 것 같고, 또 나이가 이게 참 네. 저분은 아들이 지금 신검대, 그러니까 한 네. 20살 돼 보이는데요. 20대 고혈압 분들도 10% 안짝, 제 기억이 5%, 6% 있어요. 네.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20살이어도 혈압이 높게 되면 먹어줘야 됩니다. 약을요. 조절해줘야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한 데이터 연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연구인데, 140에 90 이상인데 고혈압을 먹은, 약을 드셔가지고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한 사람을 한 15년 추적을 해보니까, 혈압이 없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생명 곡선이. 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더라 하더라도 약을 꾸준히 먹어서 조절을 하면 고혈압이 없는 사람들 정도의 생명 유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병이 서로 없다는 가정하에. 네. 그러니까 20살이어도 혈압 자체에 의해서 부작용이 문제인 거지, 약 부작용은 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조기에 내가 진단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생활요법, 운동하고 또 먹는 거 관리하고 체중 관리하면서 조절하시면 오히려 더 그렇게 막 어지럽게 사시는 분들보다 더 오래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진짜 이 모든 제가 이제 방송을 오늘 하루 종일 진행하면서 느꼈던 진리 중에 하나가, 정말 컨디션과 평소 일상 생활 습관이 너무 중요한데, 특히 고혈압이 정말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전 질문으로 받았던 건데요. 부모님께서 고혈압이 있으신데 양파 껍질물도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봐라, 이렇게. 양파 껍질도 이야기를
양파 껍질이 이제 작용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 연구도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한 게 있는데 다만 그 사람들한테 써가지고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이제 대규모로 연구한 게 없어서 저희들이 권장하지는 않아요. 모든 건강식품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양파 껍질은 주로 혈관을 좀 맑게 해준다고 할까요? 좀 덜 딱 끈적끈적하게 하는 효과들이 있고 콜레스테롤 조금 덜 치입니다. 그리고 혈당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고요. 근데 모든 게 아까 약도 과량 복용하면 독이 되는 것처럼 모든 좋은 건강식품도 과량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못 버텨요. 그러니까 양파 껍질도 도움이 되는데 적당히 드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양파 껍질을 너무 의존하면 또 과량이 되니까 그건 피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파 껍질을 의존하지 말고 병원 상담도 받아보실까 권장드립니다. 그렇죠. 식습관과 함께 또 전문가의 그런 제대로 된 진단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장마비가 한번 왔다가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사람은 또 살다가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일반 사람보다 큰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심장마비가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심장마비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의학용어로 돌연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정의는 어떤 증상이 발생한 후로 1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인데 여러 가지 원인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심근경색증입니다. 그러니까 한 85에서 90%가 심근경색증이고 나머지 뭐 심장혈관 부정맥, 심근증, 또 뭐 콩팥이 안 좋아서 투석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들, 뭐 뇌혈관에 뭐 꽈리가 터진다든가 많이 있고요. 근데 제일 많은 경우가 심근경색이고 제일 많은 기전이 이제 부정맥이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겨가지고 사망하는 경우인데 거기서 생존하게 되면 저희들이 후유증이 어느 정도냐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뇌 기능이나 심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회복한 경우는 상당히 오래 사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존율이 조금 낮을 수 있고요. 근데 뭐 저도 여러 심장마비 환자들을 봤는데 되게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조기에 심폐소생술이 들어가서 심장 기능이 회복되신 분들은 거의 정상처럼 사시는 경우도 제 환자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다. 사실 이 고혈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그냥 혈압을 재봤는데 너무 높게 나서 어머나 고혈압이네, 그 뒤부터 나의 모든 증상들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고혈압이네 라고 의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가 뭐 뻐근하다든지 뭐 심장이 갑자기 너무 크게 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느껴서 재봤더니 고혈압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증상이나 아니면은 이런 증상일 때는 병원에 꼭 와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자체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1차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꼭 체크를 하시는 걸 먼저 권장드리고, 건강검진. 근데 이제 뭐 고혈압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다른 병이 뭐 콩팥이나 당뇨 뭐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이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결국 동맥경화입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하는데 뭐 가슴 가운데나 왼쪽에 뭐 쥐어짜 하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너무너무 통증이 심한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이 되거나 또는 운동 시에 갑자기 쓰러지거나 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너무너무 어지럽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혈압 합병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병원 상담을 받는 게 그런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증상이라는 거를 뭐 잘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합병증이 왔을 때 비로소 그때 좀 느끼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제 사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의 혈압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몇 달 전부터 저혈압이 계속되면서 기절도 하셨다고 하시네요.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맥박이 40에서 80 이상까지 뛰면서 숨이 가빠지기도 하네요. 저혈압은 다른 치료제가 없을까요? 그 저혈압은 병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간주를 하기 때문에 치료제는 없고요. 물론 있긴 한데 뭐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원인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여성분들이 혈압이 낮다 그렇게 많이 하고 쓰러져 가지고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경우 상당 부분은 물론 병도 있지만 저희들이 미주신경 실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에서 오래 서 있다가 또는 아침에 저희 때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조회를 했어요. 네. 아침에 조회를 하게 되면 교장 선생님께서 훈화 말씀을 오래 하시면 오래 서 있다 쓰러져요. 그런 경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예, 실신을 만약에 의식이 이런 실신을 하시게 되면 병원에 오시는 게 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또 여러 가지 부정맥에 의한 실신도 드물게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라면 네. 심장 혈관이 대부분 건강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예,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카페인이 예. 혈압에 주는 영향이 큰가요? 그 커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혈압 재기 전에 커피를 먹지 말아간 이유는 단기적으로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혈압이 네. 약간 상승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심장 혈관 전체로 보면 커피 하루에 한 잔 내지 두 잔은 혈관 건강에는 도움이 좀 되는 걸로 그렇게 연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혈압이 잘 조절이 되시면 그 커피를 드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굉장히 진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봤더니 혈압이 160에서 83으로 나왔는데 기분 탓인지 오히려 공부를 해도 두뇌 회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진정한 프로님, 수험생인데 고혈압이 있으면 오히려 공부하는 데 영향이 이제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분 탓이죠? 네, 저도 약간 이 대답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진정한 프로님. 근데 정말 그게 좀 의심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런 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뭐 뇌순환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주 혈압이 뭐 180 이상인 상태에서 뭐 몇 달이 지나면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네. 근데 일반적인 고혈압 문제는 없고요.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 혈압을 잘 조절하면 할수록 치매하고 인지 기능에는 약간 도움이 된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상태가 오래되면 인지 기능에는 좋지 않을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젊은 나이고 또 그렇게 높지 않은 혈압이고 네. 또 그런 경우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좀 너무 공부방에만 앉히지 말고 또 바람도 쐬시고 그렇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공부할 때는 적절한 운동과 약간의 일탈을 하게 되면 좀 더 공부하는 데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요. 홍삼 세트도 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네요. 홍삼은 또 어떨까요? 홍삼은 상당히 건강식품 중에 네. 저희들 연구가 꽤 돼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규모 연구는 아닌데요. 저희가 대규모 연구라 하면 뭐 몇만 명 단위입니다. 10,000명 이상을 가지고 뭐 약을 쓰고 안 쓰고 해서 사망률을 보는 그런 건데 네. 동물 실험 데이터는 상당히 많아요. 홍삼은. 그래서 네. 홍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효과가 항산화 효과. 항산화, 그쵸. 예. 그래서 혈관에 도움을 주는 그런 항산화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염증 반응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연구 오래전에 한 적이 있는데 네. 혈관, 옛날 우리 줄기세포 네네. 예전에 있었죠. 줄기세포를 조금 늘려주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신다면 혈압이 잘 조절되면 뭐 권장량 하루에 한 포 정도 되겠죠. 그건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을 저도 이제 질문을 보면서 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약을 언제 끊고 또 얼만큼 복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 번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첫 슬라이드가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레벨을 설정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네. 1기, 2기를 나눈 이유, 다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오래 살 수 있냐 못하냐예요. 네. 결국은 160이 치료 안 하면 훨씬 더 오래 못 삽니다. 네. 여기는 치료 안 해도 또 괜찮고요. 네. 근데 여기를 따져보면 이거보다는 이 혈압이 더 오래 삽니다. 미미한 차이지만요. 네. 그래서 혈압을 저희들이 중단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다른 이상이 아까도 했던 말인데요. 다른 심장이나 뇌혈관 이상이 없는 경우는 130, 139 이 사이에 들어오면 혈압은 약은 중단할 수 있고요. 심장 혈관에 병이 있는 경우는 이때 이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꼭 혈압약이 혈압만 떨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심장에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은 심장약 이렇게 해서 혈압약으로 드리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평생 안타깝지만 약을 드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단지 단순 고혈압 환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운동이나 식습관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많이 될 수 있는데 다른 합병증이 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약을 조금 더 꾸준히 드셔보시거나 계속 이제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드리자면 이게 고혈압이란 것이 결국 혈관 문제가 또 크기 때문에 네. 혈관이 나이 들면 좀 딱딱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유연성이 떨어진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대, 50대 혈압이 있다가 또 뭐 운동해가지고 좋아졌는데 방치하면 안 돼요. 네네. 그런 분들은 또 60, 70대면 또 혈압이 나옵니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은 혈압을 6개월에 한 번씩 꼭 재주시길 또 권장드립니다. 어쨌든 진짜 끊임없이 아기 다루듯이 이렇게 항상 살펴줘야 되는 게 혈압인 것 같은데 이 고혈압이 협심증 같은 합병증까지도 같이 유전이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그것은 유전이니까 일단 먼저 고혈압의 효과인데요. 네. 이건 오랜 시간입니다. 단기간이 아니고 오랜 네. 시간 동안 10을 낮추면 뇌졸중 풍이 27%, 그리고 관상동맥지 17%, 심장의 심부전이요. 이런 것이 한 30% 정도, 전체 사망이 13%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혈압의 사망률이 어느 정도나, 이것은 고혈압 아까 말씀드렸죠.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적정하게 치료하면 되게 13% 이상, 이게 10이기 때문에요. 혈압이 예를 들어서 160이었다. 이런 분들은 한 130까지 떨치면 훨씬 많은 뭐 30% 이상의 사망률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되겠죠. 고혈압은 유전병은 아닙니다. 네. 유전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유전병은 다이렉트로 유전이 됩니다. 법칙에 따라서. 네. 근데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고혈압이라 하더라도 좀 덜 짜게 먹고 운동하고 체중 줄이면 고혈압이 확률이 슉 떨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유전병은 아니라는 거고요. 네. 협심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협심증도 결국은 위험인자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면 아버지께서 협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떨어지는 네. 거죠. 반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적 경향과 후천적인 요인이. 예. 정말 이게 좀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게 저도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유전적인 게 있으니까 합병증까지 같이 올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환경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아버지도 굉장히 짜고 매운 거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알고 보니 저희 오빠도 이거를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 가져왔는데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이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면류 중에 저희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게 다 나트륨이 엄청나요. 네. 그리고 곰탕도 나트륨이 이렇게 되지만 저 곰탕 그대로 먹으신 분 드물어요. 다 소금 한 숟가락 푹푹 그렇죠. 쳐서 드시죠. 그러니까 이런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이 안에 이제 들어가진 않지만 가능한 야채나 뭐 채소, 푸른 음식들이 되게 혈압에는 좋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제 가능한 한 의식적으로 좀 덜 짜게 먹는 노력이 쌓이면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죽이 나트륨이 이렇게 꽤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끼네요. 죽이 좀 낮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운동이거든요. 네. 운동은 되게 중요한 효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리고 혈관을 건강시키는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저는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적극 권장하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는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올라갈 때만 계단을 이용해도 상당한 양의 운동이 됩니다. 이게 다 해당이 되는 정도로 일주일 내내 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가능한 하시는 게 적극 권장드리고, 안 되면
계단을 오르는 운동을 하실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특별히 더 좋은 운동이라든지 뭐 더 권장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틈틈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좀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뭐 정 시간 내기 어려우시다면 또 이렇게 교수님처럼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이 되게 좋다고. 사실 저도 이제 그 계단 올라가는 거에 대한 효과를 원래 잘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다가 그 모델 장윤주 씨 있잖아요. 장윤주 씨가 계단을 20층을 한 3번 왔다 갔다 하면 그 운동 거의 1시간 넘게 하는 효과를 본다고, 자기도 그렇게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서 반짝 눈에 띄어가지고 저도 했다가 야, 이거 쉽지 않구나.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라도 시간을 내시는 것 자체가 더 좋은 효과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좀 궁금한 게, 머리 쪽에서 막 통증을 느끼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또 고혈압 때문에 같이 올 수 있는 증상인지 좀 궁금해요. 네, 그 두통은 실은 아마 두통을 겪어보지 않은 네. 분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두통의 95%는 병이 아니에요. 뭐 대부분 긴장성 두통, 그러니까 머리를 끈으로 꽉 짜매는 그런 두통들이 네. 많으시고 뭐 지끈지끈하고 이런 데 대부분 스트레스나 과로나 과음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있고, 근데 이제 고혈압에 의한 두통은 혈압을 떨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겠고, 네. 근데 이제 두통이 과연 뇌혈관의 문제냐 이런 것은 다른 증상을 같이 가지고 있느냐를 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지러움증이나 구역구토랄지 감각이 떨어지는 이런 게 있는가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 사람이 과연 심장혈관 계통의 병이 있는가 그런 것도 확인해 가지고 구별해 주시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식습관이나 아니면 생활 환경을 통해서 많이 개선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뭐 합병증이 있으면 약을 먹는 게 좀 중요하지만, 저혈압에서 이 고혈압이 아니죠. 저혈압에서 정상 혈압으로 올리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혈압이 수축기가 80이다, 네. 뭐 70이다 이러더라도요, 운동 잘하고 잘 먹고 그런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제 간혹 어지러움증, 또 심한 경우는 실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원인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네. 심장혈관계통이나 아까 말했던 미주신경실신이나 이런 게 있는 거 확인하고요. 몇 분 있었어요, 제 환자분 중에도.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 보시면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아요. 그리고 예, 네. 되게 싱겁게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몇 분한테는 된장국을 좀 이렇게 소금 좀 넣어서 드시라고. 예, 예. 좀 드시라고 하시고. 뭐 그렇게 한 경우도 네. 있고요. 네. 예, 예. 그럼 먼저 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그대로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집에서 쟀을 때랑 뭐 병원에서 쟀을 때 매번 다르다, 아니면은 뭐 기기의 차이도 있냐라고 또 이렇게 또 공통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셨던 첫 PPT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혈압이 늘 똑같지 않을 수도 있고 매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정말 높게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어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생활 습관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본인이 돌아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혈압이 잘 조절되다가 혈압이 갑자기 조절이 안 되라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며칠째 과음에다가 찌개에다가 얼큰하게 한 잔 하신 분들이 많고, 네. 또는 그 체중이 갑자기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게 있는가 보고요. 요즘에는 고혈압 약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한 상태에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경우는 아마 약으로 요즘에는 거의 95%, 99% 조절이 되니까요. 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약으로도 안 되시는 분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한 1, 2% 그런 네. 경우는 이제 교감신경 절제술이라고요. 그런 걸 하기도 합니다. 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허가된 건 아니긴 한데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혈압약이 어쨌든 뭐 혈압이
고혈압이 높아서 합병증이 오는 거를 방지하기도 너무 좋고, 사실 뭐 오랫동안 복용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약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사실 전 좀 궁금한 게 뭐 예를 들어 비타민 같은 경우도 뭐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혈압약도 같이 뭐 복용했을 때 안 좋은 뭐 건강기능식품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상충되는 경우? 저희 고혈압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지난 30년 이상 고혈압이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요. 네. 웬만한 약하고는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단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심장 안에 이제 판막을 기계로 바꾼다든지 일반 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니까 네. 그런 분들은 뭐 병원에서 저희들이 알아서 조절합니다. 부정맥이 약하고 겹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의사들이 잘 알아서 할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간혹 이제 어떤 약물들은 뭐 자몽주스, 뭐 칼슘 억제제라 그러는데 네. 그런 경우는 혈압을 좀 더 효과를 상쇄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요. 근데 웬만한 경우는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고혈압 약 자체가 사실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압 약은 끊을 수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한테도 사실 뭐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조절을 잘 하면 점차 줄여나가실 수는 있지만 다른 합병증이 있을 때는 좀 증상을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대답을 제가 좀 대신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용제가 구충제도 괜찮겠죠? 예, 구충제는 네. 단기 하루에 한 번 대부분 그렇죠. 복용하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사실 방송을 저희가 고혈압 같은 경우는 질문 주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했었는데,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또 이 고혈압에서 너무나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니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나 아니면은 꼭 이것만큼은 하고 싶다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다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다 중요하죠. 예. 일단은 고혈압을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걸 인지하는 게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고요.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혈압을 정확히 잘 재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이 배그 고혈압, 하얀 가운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높아지고 다른데 집에서는 안정하게 지금 혈압이 낮아지는 분들도 있고, 또는 본인은 집에서나 다른 데서는 혈압이 좋은데 안 좋은데 병원에 오면 혈압이 괜찮다는 분들도 있고, 가면 마스크 고혈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꽤 많군요. 네,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한번 혈압을 그냥 우연히 쟀는데 높다 이런 분들은 관심을 갖고 병원에 오신다 할지 아니면 정확하게 자주 재보실 것을 권장하고요. 두 번째는 고혈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하는 이유는 생명 연장입니다. 그래서 잘 조절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이게 생활 습관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가능한 한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하고 또 덜 짜게 드시고, 이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아마 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하나 더 추가해 주자면 고지혈증이 동반되어 있는가 여부도 확인하셔가지고, 심장혈관의 동맥경화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상당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군요. 맞아요. 긴장돼서 조금 높아져요 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막 혈압을 잽니다 라고 하면 혈압 잰다 두근두근 거리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은 좀 궁금한데요. 만 36세이신데 혈압이 180에서 200이면 많이 위험한가요? 해주셨는데 좀 꽤나 높은 수치인 것 같아요. 예. 저 정도면 아까 한 것처럼 조절 안 하면 또 부작용,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요. 조절 꼭 하셔야 되고 위험합니다. 네, 그렇군요. 가슴 통증도 생기나요? 있으셔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요, 고혈압의 가슴 통증은 지금 심장혈관에가 동맥경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에 빨리 상담을 해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게 사실 혈압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막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거나 또 이제 식습관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수반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되게 경청하면서 들었는데 아무래도 식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운동을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도 골프도 해보시고 막 걷는 거부터 수영에다가 등산에다가 안 하신 게 없으세요. 정말 다 했는데 결국에는 뭐가 좋다 나빴다 이런 것보다는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관리를 하시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했었는데 교수님 마지막 한마디 살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마지막에 마지막에 체중이 더 마지막. 왜냐면 이제 정말 마지막이거든요. 대표에서 한마디. 그 고혈압 조절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성이 뭐 지나치지 않고요. 아무리 말해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시고 뭐 잘 조절하고 조기 발견하고 조기 진단하고. 네. 그리고 특히 젊으신 분들이 네이버를 많이 보니까요. 네. 젊으신 분들 중에는 혈압을 조절을 해주면 되게 차분해지고 네. 또는 자기의 어떤 뭐랄까 라이프 스타일도 좋아지셨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혈압 치료하는데 나는 젊으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과감하게 치료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된다라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혈압이 좀 높게 나와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식습관이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게 나온다 하시는 분은 꼭 진단을 받으시기 저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채팅을 되게 열심히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당첨자를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GOTTOBE 그다음에 CHEA님, 그 다음에 이초은님 이렇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받게 되셨는데요. 저희가 이 채팅 공간에 네이버 폼을 올려드립니다. 거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니까요. 충분히 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기분 좋게 아메리카노 드실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좀 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오랜 시간 동안 10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랜선으로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보신 거가 좀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도 하고 받고 이게 정말 어려운데 저희가 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대화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교수님 진짜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게요. 또 많이 이렇게 또 질문이 아직까지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방송을 또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거는 또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네요 라고 다들 해주시는데요. 네,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